제가 유튜브에다가 노래를 올리면 많이 보시는데 역사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적으신가요? 그래도 제가 재밌게 이끌어 볼까 합니다. 역사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공부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이 문사철 중에서 그 인문학이 문사철 아닙니까?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인데 문학이나 철학을 금방 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유시가다 말 듣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역사는 저하고 조금만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유시가다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알면은 금방 유시가다 말을 듣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죠. 그 시간 투자한 데 비하면 성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흥미를 갖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아까 말한 대로 문학이나 철학보다 더 쉽고 또 뭐 영어나 수학보다 더 훨씬 쉽습니다. 영어나 수학을 잘한다는 말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역사는 그렇게 시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역사는 원래 제왕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배우지만 옛날에는 그 황태자들 또는 왕세자들에게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경연이라고 아시죠? 그 신하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태자를 이렇게 공부시키는 거, 거기에서 가르친 주 과목이 역사입니다. 뭐냐면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계 이제 그 제왕이 됐을 때 정치에 풀어먹으라 해서 이 역사학을 다른 말로 제왕학, 그러니까 제왕을 할 수 있는 학이다. 그 로얄 그 패밀리들에게만 했던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동학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일어나서 그냥 다 완성됐냐? 그렇지 않아요. 뭐 나폴레옹 그 총통, 그 다음에 나폴레옹 황제가 실패한 뒤로 다시 1830년에 그러니까는 약 한 그 40 한 몇 년 후에 다시 7월 혁명에 의해서 이펀 군주제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실패하죠. 1848년 18년 뒤에 다시 이제 공화제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나폴레옹의 조카가 나폴레옹 3세가 돼가지고 황제로 다시 또 독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동학혁명은 1894년에 일어났는데요. 물론 그 남접 대표 전봉주는 희생됐습니다만 북접 대표 손병희는 망명하고 살아남아서 다시 동학혁명으로부터 25년 후에 1919년에 3.1절 그 3.1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동학혁명은 미완의 혁명이 아니고 3.1절로 이어진, 불과 25년 만에 3.1절로 이어진 혁명이고, 그리고 3.1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새로 탄생하게 된 중요한 그 잉태를 시킨 것이 동학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25년 만에요. 아까 프랑스 혁명 말했지만 프랑스 혁명은 뭐 42년 만에 또는 무슨 18년 만에, 그리고 또는 다시 거의 100년이 지나서 그 3공화국, 5공화국이 1919년에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요. 그때는 그것을 신한국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한국이 있었다는 거죠. 구한국이 뭐냐면은 1897년에 고종이 조선왕조를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그 한국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구한말이란 말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20세기는 한국이에요. 어떻건 뭐 그것이 대한제국이었던 대한민국이었건. 그러니까 이제 19세기는 조선이었고 20세기는 한국이었잖아요. 그 21세기가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명성황후 무슨 뭐 그 추모 분위기가 유행처럼 일어났습니다. 뭐 내가 조선의 공모다 뭐 이딴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움직임이 뭐였냐면 동학혁명 명예회복이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됐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명성황후와 동학혁명,
19세기는 조선이고 20세기는 한국이고 다시 21세기가 됐는데 19세기의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분위기, 띄우는 분위기, 그 다음에 19세기의 통합혁명을 명예회복을 시키는 분위기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 그럼 명성황후를 띄운다는 말은 이제 그걸 저는 역사로 말하면 기전체입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띄우는 것이니까요. 통합혁명을 띄운다는 것은 이제 편년체죠. 그거는 한 사람의 아니라 시대의 사건 중심이니까요. 명성황후는 사실은 통합혁명 때문에 이제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고, 청나라 군대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텐진 조약에서 일본군까지 같이 들어와서 조선반도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명성황후 본인도 나중에 희생되기도 하고 통합혁명이 진압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대화에서 밀리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19세기의 명성황후, 조선왕조의 명성황후를 띄운다는 것은 그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왕조국가가 아니고 왕당파가 무슨 하는 나라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인데 그 문제가 좀 있고요. 통합혁명은 물론 조선왕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은 그 통합혁명의 결과로 3.1운동이 이어지고 신한국,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을 수립시킨 그 혁명의 태동, 잉태시켰다는 데 대해서 통합혁명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에 여러 가지 밀란이 있고 여러 가지 봉기가 있었지만은 다른 봉기들은 취급하지 않아요. 통합혁명을 취급하는 거죠. 통합혁명 세력이 천도교 세력이 됐고 천도교 세력이 3.1운동의 주도 세력이 돼가지고서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이